치매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놀랍게도 진단받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치매의 전조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오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가 놓치기 쉬운 치매의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기 위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혹시 평소에 잘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은 경험이 많으신가요? 그냥 덜렁대는 성격이라 그래 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의 변화와 치매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걸음걸이가 불규칙하거나 자주 넘어지는 경우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전두엽은 우리가 걷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걷는 패턴이 흔들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변성정 교수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불규칙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노인에게서 뇌의 퇴행성 위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규칙함이 심할수록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뇌피질 두께가 얇아진 겁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영역과 상당히 겹친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치매와 관련된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스텝이 자주 꼬이거나 균형이 흔들리지 않는지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걷기 습관과 운동을 통해 전두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무겁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30분씩 걷기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의식적으로 자세를 점검하거나 다양한 속도로 걸으며 뇌를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갑자기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감정 조절은 전두엽이 관장하는데요. 이 부위가 손상되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치매를 기억력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초기에 나타나는 건 사실 감정 조절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 기억력은 멀쩡한데 갑자기 화를 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요. 그냥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치매의 신호가 아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 중 일부는 가족들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갑자기 어긴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평소에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면서 미룬다거나 평소 절약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지출 관리를 잘 못하는 모습,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성격이 바뀐 걸까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어기거나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소홀하게 하는 행동을 보인다면요. 전두엽의 판단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행동을 계획하고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약화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규칙을 어긴다고 무조건 치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행동 변화는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보인다면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치매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내축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거부하고 익숙한 환경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귀찮아하거나 새로운 취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뇌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독서를 하거나 간단한 퍼즐을 푸는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의 해마에 손상을 입히고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이와 관련된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영국인 8,000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0, 60대가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잔 경우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3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수면 패턴과 치매 발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죠. 수면 부족은 뇌의 독소 제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파가 뇌척수액을 흐르게 하는데요. 이게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독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독소가 축적되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단순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치매를 빨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질병입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분이 계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와 정보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